즐거운 방송 MBS MBS 오픈 스튜디오. 멍하니 어디를 바라보며 공상에 빠져본 적이 언젠지 생각나시나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한 해 또 한 해 지나면서 팍팍한 현실을 이겨내느라 공상은 사치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오픈 스튜디오와 함께 공상 속으로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2016년 1월 12일 오픈 스튜디오 대학 지원팀 이소연, 의학학단 김영찬이 함께합니다. 첫 곡을 들으시는 순간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구나 하고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들으신 곡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4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오늘은 스타워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말에 10년 만에 스타워즈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개봉을 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요. 소연 씨는 어떻게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니면 뭐 예전에 스타워즈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번에 사실 보려고 했는데 예전 거를 안 봐서 네네네. 그냥 가지 말자. 안 봤어요. 포기 깔끔하게. 네. 왜냐면 그 전에 시리즈가 되게 많다고 들어가고 네네네. 또 내용 전혀 보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갔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스타워즈는 사실 어떤 영화인지 모르는 네.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하지만 막상 들어보기는 했죠. 그쵸. 네. 근데 막상 영화를 실제로 본 분은 그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영화를 알게 된 거는 제가 즐겨보는 미드 저번 저희 시간에 소개했던 빅뱅이론 네네네.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거기 주인공들이 되게 좋아해요. 스타워즈를. 예. 그래서 거기 나오는 R2D2 로봇이랑 로봇 나오죠. 이제 주인공이 스카이워커라는 네네네. 거밖에는 모르긴 해요. 그 정도면 뭐 많이 하시는 네.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화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기분으로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동안의 스타워즈 시리즈에 대해서 먼저 조금 네.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스타워즈가 몇 부작인 거예요, 총? 지금 이번에 개봉한 게 네. 7편이에요. 7편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7편이라고 하면은 마치 6개를 다 보고 가야 될 것 같은 그쵸, 부담감이 맞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마케팅할 때 일부러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그 이전 시리즈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이야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일단은 지금 6개의 영화가 있었고 네. 이번 게 7번째 영화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개봉한 4, 5, 6 좀 특이하게 개봉한 순서가 에피소드 4, 5, 6, 1, 2, 3 그리고 7이 개봉했고 8, 9가 앞으로 개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4, 5, 6이 먼저 나온 게 시간 순서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실제 시간 순서는 에피소드 1, 2, 3, 4, 5, 6, 7, 8, 9 순서예요. 네. 그래서 미래 이야기를 조금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 과거 이야기로 그렇죠. 갔다가 네. 이제 그럼 다시 또 미래 이야기로 가는 가는 거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4, 5, 6편을 묶어서 오리지널 혹은 클래식 3부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 2, 3편을 프리퀄 3부작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7편과 앞으로 나올 8, 9편을 묶어서 시퀄 3부작 이렇게 이제 3편씩 묶어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이 개봉 시기가 4, 5, 6이 묶어서 개봉을 했고 한참 텀이 있다가 1, 2, 3이 개봉을 했고 또 텀이 있다가 7, 8, 9가 이제 개봉을 할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간단하게 줄거리? 주인공이나 줄거리를 네네. 줄거리를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줄거리를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정말 이 원고를 쓰면서 이거 후려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줄거리 설명을 드리면 우주를 배경으로 합니다. 스타워즈니까요. 네. 우주를 배경으로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있어요. 네. 이제 프리퀄 3부작의 4, 5, 6편에 고전 오리지널 3부작이죠. 예, 오리지널 3부작의 네. 4, 5, 6편의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혁명군이 있어요. 이제 혁명군에 속해서 다스베이더 이 캐릭터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어요. 네네. 다스베이더가 이끄는 까만 헬멧 머리 쓰고 다니는. 맞아요. 네, 까만 네. 헬멧. 네, 그 캐릭터예요. 제일 유명한 캐릭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이 다스베이더가 이끄는 제국군을 물리치는 이야기예요. 이게 4, 5, 6편의 주된 이야기고 뭐 더 자세하게 궁금하다 이러면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스타워즈 시리즈가 뭔가 스토리가 엄청난 짜임새가 있고 이러진 않아요. 뭐 반전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스토리에 집중한 영화는 아니라서 스토리 설명 이 정도로 짧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영화는 언제 개봉한 건가요? 네. 이 스타워즈 첫 번째 영화가 77년에 개봉했어요. 진짜 1977년. 오래됐네요. 네, 엄청 오래된 영화예요. 이제 감독은 그 유명한 조지 루카스가 네. 감독을 맡았고 당시에는 시리즈로 뭔가 이렇게 만들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목이 스타워즈였어요. 네. 제 스타워즈였고 당시에는 SF 영화가 뭐 이렇게 히트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70년대니까 우리 70년대 그 미드 생각해봐도 그렇죠. 뭐 네, 특수 되게, 효과랄 게 사실 예, 없고, 촌스럽잖아요. 네, 맞아요. 우주 하면 되게 막 어색하고 그쵸. 막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개봉 전에 이렇게 큰 기대를 못 받았고 제작비를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웠대요. 겨우겨우 이제 설득을 해서 20세기 폭스사가 네. 이제 제작비를 대서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제 시사회 때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루카스랑 친했대요. 그때 특수효과 이런 걸 네. 배우면서 그 스필버그만 굉장히 좋아했고 나머지 평론가들은 냉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막상 영화가 개봉을 딱 하니까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장난감을 팔기 시작하죠. 맞아요. 거기 나오는 장난감. 수많은 캐릭터들과. 스타워즈 장난감은 정말 그렇죠. 이제 사람들 요즘도 엄청난 많이 인기를 그쵸? 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주선들하고 예, 뭐 맞아요. 캐릭터들 그리고 레고도 있지 않나요? 엄청납니다. 엄청났던 네,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장난감 완구 사업도 이게 대박이 터지면서 수입을 많이 얻으니까 네. 이제 시리즈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구상을 시작해서 음, 에피소드 5, 6편을 계획하고 이제 프리퀄 1, 2, 3편까지 계획을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로 영찬 씨 말대로 어떤 그 영화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처음부터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그쵸, 있다던가 그쵸. 이러지는 그렇죠. 제일 처음엔 안 않았던 그랬던 것 거죠.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인기를 계속 끌고 음.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던 가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당시에 보지 못했던 그런 네. 특수 효과라든지, 아. 우주에서의 싸우는 모습, 특히 그 라이트세이버 광선검으로 싸우는 모습이라든지 소재 자체가 그쵸. 독특했다고 신선했다고 볼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첫 오프닝 장면이 이렇게 네. 머리 위로 우주선이 지나가는 장면인데 네. 그 우주선이 엄청나게 커요. 지나가도 끝도 없이 지나가거든요. 그 장면에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하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공상 과학 영화들이 음. 많은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굉장히 신선하고 신선했을 수 있죠. 네. 충격적이고 네, 그랬을 네,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이 스타워즈 시리즈가 특수 효과의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말 나온 김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스타워즈 처음에 시작하면은 노란 글자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스타워즈 스크롤이라고 해서 네. 노란 이제 배경 설명을 쭉 아 해주는데 그래요? 에피소드 찍을 때는 그거를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막을 올라가게 아, 해서 찍었어요. 그래요? 네네. 어머, 신기하다. 네. 수동이었군요. 네, 수동으로 네. 찍고. 네, 그렇게 SF 효과가 아무래도 좀 크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80년에 이제 두 번째 작품인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이 개봉을 하고 또 3년 뒤에 에피소드 6 제다이의 기환이 개봉을 해서 오리지널 3부작이 이제 마감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 오리지널 3부작이 마무리가 된 후에 프리퀄 3부작 아까 말씀드린 이전 에피소드 이야기인 그쵸 거죠. 에피소드 1, 2, 3 이거는 아마 좀 그래도 99년도에 에피소드 1이 개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신 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시간이 꽤 걸렸죠. 이제 그러네요. 70년대 개봉하고 99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 오리지널 그 3부작을 본 스타워즈 팬들이 에피소드 1의 개봉을 엄청나게 기다렸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막 그런 시계도 팔았어요. 에피소드 1 개봉까지 남은 시간. 어머. 이게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시계도 막 있고 이랬는데 이때의 이제 모습은 팬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코미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은 배경이 이때 이 시기예요. 그래서 스타워즈 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영화인데 스타워즈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네, 스타워즈 스타워즈 덕후들에 대한 덕후들에 대한 이야기군요. 스타워즈 덕후들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 재밌어요. B급 코미디 영화인데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면 네.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오리지널 3부작처럼 3년 단위로 에피소드 1, 2, 3가 이렇게 차례로 개봉을 합니다. 네. 클론의 1이 보이지 않는 위협, 2가 클론의 습격, 3편이 실스의 복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스의 복수 이게 2005년도에 개봉했는데 네, 이거 들어봤어요. 실수의 복수. 제 대학교 1학년 때 이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스타워즈에 입덕했죠. 아 그럼 앞에 시리즈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 에피소드 3편을 처음 봤어요. 3편을 보고 네.
그렇게 스타워즈 팬이 되셨군요. 네네. 그래서 어. 그 다음 날 네. 금요일 저녁에 이 영화를 한 편을 보고 네. 그 다음 날 에피소드 4부터 어머, 2까지를 몰아서 그렇구나. 봤었어요. 스타워즈 매력이 더욱더 궁금해지네요.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프리퀄 3부작은 근데 생각보다 오리지널보다 평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에피소드 4가 이제 루카스가 감독을 하고 네. 5하고 6는 다른 감독이 감독을 했거든요. 네.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감독을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하고 에피소드 1을 찍으려고 이제 루카스가 감독을 막 찾는데 다들 부담을 느끼는 거죠. 앞에 너무 흥행을 너무 했기 히트를 때문에 쳐놓으니까. 부담을 느꼈나 보다. 그래서 조지 루카스가 네. 직접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직접 하는데 그게 별로 좋은 결과를 못 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루카스가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이래요. 독선적이고 이렇게 고집이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하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 첫 영화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그렇죠. 찍을 수 있었겠죠. 맞아요. 아무도 이건 안 된다고 했을 네. 거예요 아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견해가 많고. 그렇지만 영찬식처럼 이렇게 에피소드 3편에서 이렇게 확 매력을 느낀 사람도 네네, 있으니까 있으니까. 완전 실패는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악의 에피소드 1이라고 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이제 에피소드 1에서 한번 망하고 네. 2에서는 조금 정신 차리고 3에서도 조금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지 그렇군요. 않았나.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스타워즈 이제 프리퀄 3부작의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건 이제 주인공이 아나킨 스카이워커라는 주인공이에요. 아까는 루크 아까는? 스카이워커였는데 뭔가 이름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빠예요. 그쵸? 네. 루크 이 스카이워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럼요. 이거는 네. 모두가 아는 내용이기 네. 때문에 스포일러고 할 수 없고 이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어떻게 다스베이더가 되어가는가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렇죠. 네. 이 다스베이더의 아들이 네. 루크 스카이워커고.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I am your father. 그렇죠. 네, 그 대사가 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게 이 네. 프리퀄 3부작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개봉한 네, 7편이 그렇죠.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네네, 새로운 이제 3부작이 시작이 되는데 예. 이제 이걸 시퀄 3부작이라고 하고 이 에피소드 1, 2, 3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스타워즈는 마무리되는가 했는데 이제 미디어계의 큰 손 우리 디즈니가 디즈니요. 나섭니다. 예, 아. 디즈니가 2012년도에 이 루카스 필름하고 필름 회사하고 네네. 스타워즈의 판권을 사는데 네. 이때 들인 돈이 40억 달러, 4.7조 정도 됩니다. 엄청난 규모네요. 엄청난 돈을 부어가지고 이 판권을 사들이고 새로운 영화 3부작을 개봉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발표를 하고 이제 영화 제작을 하는데요. 이번에 맡은 감독은 J.J. 에이브람스라고 스타트랙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에요. 또 다른 인기 엄청난 그렇죠. 세계 3대 덕후 중에 하나라고 그쵸. 하는 트래키. 영화죠. 네. 근데 이 J.J. 에이브람스는 사실 자기 이 스타트랙 영화 만들면서도 자기는 스타워즈 팬이라고 아 진짜요? 네, 했던 그런 스타워즈 바예요 사실. 쌍제이라고 이제 별명을 많이 부르는데 네, 그렇게 해서 에피소드 6가 끝나고 30년 뒤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오리지널 3부작의 배우들이 나와요. 네. 네, 실제로 30년의 나이를 먹은 오리지널 배우들이 그렇겠네요. 7편에 나와요. 네, 77년도부터 시작된 영화에서 그렇죠. 30년 지난 지금 네.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배우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면은 그 시기가 맞아가게 이렇게 영화를 해서 2015년 12월에 7편이 개봉을 했고요. 7편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8편과 9편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네, 7편도 영화 개봉하기 직전까지 스토리가 거의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좀 반전의 요소들도 있고 이제 떡밥들을 던져놓은 게 많아요 7편에.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8, 9편에 풀어갈지 그걸 이제 기대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네. 2년 단위로 이제 나머지 두 작품이 개봉을 할 거고요. 그 사이에 또 이제 스타워즈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또 2편을 더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4조를 부어서 샀으니까 이제 본전을 뽑겠다. 그런 거군요. 네, 열심히 만들고 있고 장난감 장사도 열심히 하고 있죠 디즈니가. 그렇습니다. 77년부터 영화가 시작됐으니까 정말 참 역사가 긴 작품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배우도 그렇고 팬도 그렇고 함께 늙어가고 성장하고 뭐 발전해가는 그런 영화 같네요. 네네. 그래서 역사가 긴 만큼 영찬 씨 하고 싶은 얘기도 정말 많아 보이는데 정말 많아요.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다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만주 한 봉지에 너와 걸을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스타워즈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네. 이제 어떤 얘기 더 해주실 건가요? 네, 이제 기존의 스토리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새로운 스타워즈를 보기 위한 준비를 좀 해볼까 싶어서 네. 스타워즈에 나오는 컨셉들에 대해서 조금 한두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혹시 소연 씨는 스타워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영화를 보진 않으셨지만 네네. 뭐 이건 뭐지? 이런 거 모르겠는데? 하는 컨셉들이 맞아요. 있었나요? 뭔가 알 듯 말 듯한 개념이 음. 단어가 있는데 그쵸, 그쵸. 포스요. 네, 포스. 포스란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미국 힐러리 클린턴이 네네네. 연설할 때도 네네네. 포스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맞아요. 굉장히 그 인사말이 많은 있죠. 호응을 예. 받았던 걸 봤는데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 인사말이 이제 May Foster be with you라고 포스가 너와 함께하길 이렇게 기원을 해주는 인사인데요. 영화 네. 속에 나오는 인사인데 이 포스라는 개념은 스타워즈 세계관을 관통하는 중요한 컨셉인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이 포스가 우주 전체에 흐르고 있는 힘인데 예. 이제 이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잠재력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 때부터 금수저도 아니고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포스를 타고난 사람들이군요. 포스를 조절하는 능력을 조절하는 타고나는 능력.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포스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걸 훈련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우주 전체에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염동력이라고 하죠. 떨어져 있는 물체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내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화 속에 보면 다스베이더가 이렇게 포스로 상대방의 목을 졸라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형태 그리고 상대방의 정신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무사 통과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요. 완전 다양한 초능력. 완전 초능력이에요. 네. 포스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포스를 심지어 광선 같은 형태로 손에서 이렇게 발사하는 장면도 있어요. 네. 그 악당이 그렇게 포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포스를 아까 이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포스는 우주에 흐르는 거고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훈련을 시키는 집단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이 이제 제다이 기사단이에요. 제다이란 단어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데 이제 그 구성원들을 제다이라고 하고 요다 아세요? 요다? 요다 알죠? 요다도 유명한 캐릭터죠. 네네, 그 초록색 조그만한 네. 괴물. 난쟁이. 괴물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그 난쟁이 외계인. 캐릭터. 네. 그 캐릭터가 이 제다이의 마스터예요. 엄청 오래 살면서 엄청난 검술을 가지고 있는 마스터예요. 네. 이 포스를 이렇게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포스의 다크사이드라고 어두운 면을 사용하는 집단도 있어요. 그래서 제다이가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제 분노, 증오 이런 감정들을 자제하라고 해요. 그래서 네. 화를 내지 말고 마음의 평온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제다이와는 반대로 증오와 분노를 끌어올려서 이 포스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사용을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이제 시스라는 종족이 대표적인데 네. 이제 주로 이 악당들이 여기 나온 악당들이 시스 종족인 악당들이 많이 나와요. 다스베이더도 시스인가요, 그럼? 네, 시스로 이제 처음에는 제다이였는데 시스가 돼요. 네. 예, 그걸 그린 게 1, 2, 3편 에피소드 1, 2, 3고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프리퀄의 시리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이제 처음에는 제다이로 훈련을 받다가 이제 그 다크 사이드에 물들어가지고 꼬임에 넘어가요. 악당 꼬임에 넘어가서 다크 사이드에 물들어서 다스베이더가 되는 그렇게 되죠. 뭔가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어렵기도 하면서도 결국 제다이랑 시스랑 대결하는 그렇죠. 그런 네, 내용이군요. 원래 이런 영화들이 명백하게 선과 악의 대결을 그리기 포스를 때문에 가운데 두고. 그렇죠. 네. 네, 이 스타워즈의 설정이 사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 조지 루카스가 그렇게 치밀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설정을 중간에 엄청 많이 바꿔요. 그래서 포스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네. 동양의 기라는 개념도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 이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흠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지 루카스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런 동양권의 컨셉들을 좀 많이 가져온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네. 보니까 70년대 그 당시에는 그 동양의 문화가 서양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렇죠. 부분이었을 것 같긴 하네요. 네네네.
그러면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음. 스타워즈 하면 또 유명한 광선검 그렇죠. 있잖아요. 이거에 이제 빠지는 거죠. 네. 이거 딱 보고 오 하면서 영화에 빠지는 거죠. 이 광선검은 어떤 건가요? 예, 이 광선검은 이제 영어 정식 명칭은 라이트 세이버라고 예.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번역을 광선이 아니라 이제 광검, 그냥 광검으로 번역을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누가 스타워즈 얘기를 하는데 광선검이라고 할 때 그거 아니야, 광검이라고 해야 돼라고 하면 이제 고수군요. 그렇죠. 스타워즈 고수. 네. 고수의 힘을 뽐낼 수 있는 네. 잔팁인데 이 제다이와 시스가 사용하는 무기예요. 일반 군대는 이 검을 사용하지 않고 네. 다 총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왜냐면은 영화 장면에 보면은 이제 적군 그 하얀색 옷 입은 스톰트루퍼 그 적군들이 레이저로 총을 쏘는데 그 총알을 칼로 막 튕겨내요. 아, 근데 이게 뭔가 그 칼이 좋은 게 아니고 포스의 능력으로 총알이 어디로 날아올지를 미리 예지를 하고 막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포스가 없으면은 칼이 광선검은 네네.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렇게 능력을 발휘를 하질 못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광선검을 잘 사용하지를 않는 그런 무기예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자면 캐릭터마다 이 칼을 쓰는 캐릭터마다 칼날 색이 다 달라요. 네. 예, 주로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이 제일 많이 나오고 뭐 네. 보라색도 나오고 주황색도 있는데, 이 색깔의 차이가 이 라이트 세이버 그 손잡이 안에 크리스탈이 들어가거든요. 주요 재료예요. 네. 그 에너지를 응집하는 크리스탈이 들어가는데 마치 직접 갖고 계신 것처럼 아, 얘기하시네요. 사고 싶어요. 네. 그 크리스탈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달라지나요? 네, 칼날의 색깔이 달라지고, 이제 포스의 다크 사이드를 사용하는 시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 크리스탈의 증오와 분노 같은 감정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붉은 색깔을 띄어요. 분노는 빨간색. 그렇죠. 네네네. 그럼 착한 아까 얘기했던 제다이 제다이들은 친구들은 주로 이제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파란색? 많이 씁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사무엘 L 잭슨이 영화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 유일하게 이제 보라색 검을 써가지고 되게 특이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영화 볼 때 붉은색 칼을 들고 있다. 그러면 저 나쁜 놈이구나.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것저것 얘기해주신 부분들 알고 가면 스타워즈 볼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그 깨어난 포스, 네. 이번에 개봉한 네네네. 깨어난 포스에 대한 감상평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어땠어요?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J.J. 에브람스 감독이 스타워즈 팬에게 바친 헌정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사실 그동안 국내에서 성공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처럼 뭐 스토리가 엄청 뛰어난다거나 CG가 엄청 화려하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스텔라처럼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증명됐다거나 그쵸. 뭐 이런 영화는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스타워즈 시리즈의 명장면들로 네. 오마주를 굉장히 많이 했고, 옛날 그때 그 배우들이 또 등장을 하고, 스토리 라인도 4편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예, 그래서 과거의 그런 응답하라 1977 그런 네네. 느낌이랄까?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새로운 팬들에게는 또 새로운 쉽게 다가갈 수 이야기를 있는, 또 소개하는 그렇죠.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 영찬 씨 얘기를 들어볼수록 진짜 한 번은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저녁에 오면은 네. 이제 시리즈 전편을 한번 쭉 한번 네. 보고 싶어지네요. 네. 그래서 전편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렇죠. 4편 정도만이라도 4편 네, 4, 5편 정도만이라도 정도가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워즈 시리즈가 워낙 양이 방대한 이야기라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네, 이번에 개봉한 여가는 아마 이번 주 주말쯤에는 아마 이제 막을 내릴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보고 같아요. 싶은 생각 있으시면 얼른 예매하셔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닿으면 못다한 이야기들 더 나눠보고 싶고요. 오늘 마지막 곡 소개시켜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곡은 제가 어제 데이빗 보이가 생을 마감했어요. 암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생을 마감을 해서 데이빗 보이의 곡을 준비했고,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도 사용된 곡입니다. 문에이지 데이드리밍 들으면서 오늘 오픈 스튜디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찬, 이소연, 연출의 송병찬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소통하는 즐거운 방송